안녕하세요. 은퇴 후 더 빛나는 50년의 삶을 위한 난다입니다. 얼마 전 선운사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산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만 눈앞의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선운사를 둘러싼 산과 절의 기와지붕, 너른 마당이 하얀 솜니부를 덮은 듯 설국의 장관에 온 세상이 정지된 채 한 폭의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있는데 마당 한쪽에서 쓱쓱 비칠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풍경에 목을 빼고 누군가는 산사에 머문 손님이 오가는 길에 발 시리지 않도록 눈을 쓸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행히 준비를 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삶의 1막에서 은퇴를 하고 2막을 준비한다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안배해보면 어떨까요? 그 중 하나가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소리 봉사, 녹음 봉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낭독하고 오디오북으로 제작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6년째 낭독 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낭독 봉사 모집 공지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낭독 봉사 가능한 복지관, 도서관, 공공기관을 설명란에 링크로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낭독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 준비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낭독 봉사자로 선발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봐주실 거죠? 낭독 봉사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낭독 봉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세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낭독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앞세워 멀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제 경험상 거리가 멀면 점점 마음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직접 스튜디오에 가지 않더라도 홈 레코딩으로 녹음해서 보내는 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 레코딩은 장비나 녹음 환경이 중요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홈 레코딩이 가능한 복지관은 소개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낭독 봉사를 쉽게 시작하지 않기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낭독 봉사자가 녹음한 오디오북은 많은 가치를 가집니다. 문화 정보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미리 자신의 봉사시간 계획을 짜서 한 권의 녹음 오디오북을 완성할 때까지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권의 오디오북을 2-3달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녹음 도서를 기다리는 시각장애인을 생각하셔서 나의 일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발성, 발음, 표현법은 배우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녹음 봉사입니다. 평상시의 말투와 녹음 목소리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발성 훈련과 또박또박 책을 읽는 발음 교정, 다양한 장르의 책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배워야 양질의 오디오북이 완성됩니다. 올해 낭독 봉사자 모집 공고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신규 낭독 봉사자보다는 경험이 있는 봉사자를 더 선호했습니다. 또한 낭독 관련 경험자나 콘텐츠를 운영해 본 봉사자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정상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기에 기존의 경험 있는 낭독 봉사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독 봉사자로 선발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저에게 낭독 봉사 하고 싶은데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우선 낭독 봉사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신과 가까운 복지관을 선택해서 미리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봉사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세요.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시고 문자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복지관 업무가 많이 바쁜 곳도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은 어떤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녹음 낭독 봉사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를 오디오북으로 녹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청자, 즉 시각장애인이 좋아하는 목소리를 선호합니다. 어떤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녹음된 목소리 파일을 들어보고 낭독 봉사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은 어떤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예쁘고 고운 목소리보다는 전달되는 발음이 잘 들려야 합니다. 즉, 발음, 발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녹음된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평온한 목소리 톤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목소리가 건조하거나 차가운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를 할 때 가끔 거울을 보면서 합니다. 내가 지금 입가에 미소를 띠고 녹음을 하고 있나?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약한 대신 청력이 발달되어 있기에 우리의 표정을 보지 않더라도 목소리에서 지금 봉사자의 상태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시 예문을 미리 연습하면 좋습니다. 낭독 봉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해도 전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낭독 봉사 지원자가 보내준 예시 파일을 녹음해서 판단합니다. 낭독 봉사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발음, 표준 발음인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발성, 억양, 표준어 구사력 확인, 문해 능력, 예문 이해나 끊어읽기 등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대부분 3대1의 경쟁률 속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그 전에 올렸던 공지를 살펴보시고 예문 파일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낭독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점자도서관 2023년도 녹음 봉사자 모집 공고에서 예시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문에서 보면 소설, 불편한 편의점, 신문 발췌 기사문을 녹음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세종점자도서관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낭독 봉사자 공고 예시문을 살펴보면 문장 속의 숨은 뜻을 잘 파악해서 낭독해야 합니다. 바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설 낭독 부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장 속 내레이션 부분과 대화 부분을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대화 속에서 등장인물이 숨기고 있는 이면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재빠르게 훑어내리는 묵독은 자칫 문장 속 숨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낭독은 책을 소리내 읽음으로써 먼저 내 목소리로, 귀로, 머리로 책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낭독 봉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벌써 포기하신 거 아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바로 낭독 봉사를 하려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내 목소리로 들려주는 세상 속 이야기가 시각장애인에게 가닿을 때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이제 낭독 봉사자를 어디서 어떻게 뽑는지 또 예시 파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보를 아셨으니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신 거예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낭독 봉사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세요. 잘 자요.